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석양증후군이에요.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이요? 5번. 할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석양증후군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함께 있는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에 활동하게 한다. 좋아하는 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애완동물 이런 거 좋죠. 또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이런 건 좋지만 텔레비전을 크게 켠다. 이건 안 좋죠.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 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렵죠? 정답은요? 2번입니다. 중증 인지기능 장애. 심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죠. 물건값 계산하기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탬버린 연주하기. 탬버린은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초기, 경증이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과일 얘기해 볼까요? 이런 언어의 유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이런 거 가능하죠? 중증인 경우는요, 탬버린 연주하기 이런 거 괜찮고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요런 거를 좀 잘 따져보세요. 경증은 할 수 있는 게 많다.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중증이라면은 쉬운 거를 해줘야 된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돼요? 함께 찾아볼까요? 사실 이거의 답인데요. 원래 뭔가 훔쳐갔어 하면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였죠?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따르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은요? 함께 찾으러 갈까요? 우리 가지러 갈까요?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지 않죠? 또 본인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밤낮이 바뀌어서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어요. 뭔가 활동을 하거나 말을 시키거나 함께 장 보러 가기 괜찮다는 거.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교환하는 게 그냥 답이에요.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었을 때는요. 좋아하는 것과 교환하는 게 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요? 화장실 가야죠.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해요. 왜? 치매가 이제 깊어질수록 본인이 원하는 걸 모릅니다. 안절부절하는데 배가 고픈 건지 대소변이 마려운 건지 목이 마른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배를 붙잡고 있으니까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화장실로 데리고 가고요. 1차적으로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가 아프다 하면은 눌러보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단계별로 알아봐야 돼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른다. 치매 난폭 행동이죠.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진정시킨다. 또는 쉬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 거부했어. 목욕은 중지시켰죠? 옷 갈아입는데 싫다고 했어. 중지시킵니다. 양치 거부했어. 양치는 시킨다. 이게 답이거든요. 1. 식사 후 차를 마시게 한다. 2.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게 한다. 3.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서 닦는다. 4.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5. 입안에 숟가락을 넣고 입안 청결제를 넣어준다. 정답은요?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서 닦는다. 양치질 안 하면은 안 돼요. 뭐 거부할 때마다 안 하면은요. 계속 거부하니까 계속 못 합니다. 서랍자에 물치약 묻혀서 닦는다. 아시겠죠? 양치는 시킨다. 이게 답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 기본 원칙은 1. 일관된 요양보호를 한다. 2.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무시한다. 3.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4. 어린이 대하듯 돌본다. 5.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정답이요? 5번이죠. 치매는 특히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 되고요. 환경을 자주 바꾸는 것은 치매에 좋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 의사소통법은 1. 대상자가 보지 않더라도 계속 말한다. 2. 응답하지 않으면 대화를 멈춘다. 3. 대화가 끝나면 조용히 나간다. 4. 낮은 톤으로 천천히 분명하게 말한다. 5. 큰 소리로 말한다. 정답은요? 4번. 낮은 톤으로 천천히 분명하게 말한다. 틀린 거 없죠? 의사소통 시 치매 말기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언어적 문제 행동은 1.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2.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3. 상대방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4.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5.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정답은요? 치매 말기는요, 할 수 있는 단어가 없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뀌는 건 치매 초기죠? 명칭 실어증, 물건의 이름을 잘 몰라? 이거는 중기죠.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돈이 없어졌다며 화를 낼 때 함께 찾아볼까요? 이래야겠죠? 1. 또 없어졌어요? 2.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3. 어디다 숨기셨는데요? 4. 그렇게 잘 보관하시라고 했잖아요. 5. 돈이 없어졌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정답 5번입니다. 뭐 없어졌다. 너 훔쳐갔니? 이랬을 때는요. 함께 찾아볼까요?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 해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익숙한 사람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 좋아요. 치매 운동은요. 일정한 시간에 운동량을 점차 늘리면서 운동하는 게 좋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풍경들을 설명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 혼란을 방지하고 초조감을 줄 수 있거든요. 침상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서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새로운 습관,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익숙한 환경이 좋다고 했어요. 가구를 바꾸는 거 역시 익숙하지 않죠. 할 수 있는 일을 줄이면 안 되죠.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거 며칠 후에 못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요양보호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요? 3번 마당에 꽃 보러 나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치매 반복 행동은요. 반주, 주의를 환기하라고 했어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켜준다.
복잡한 일거리 아니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뭐 빨래개기, 콩나물 다듬기, 콩 고르기 이런 거요.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요?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고무줄 바지 갈아입히면 되겠습니다.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침해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침해 말기에는 삼키거나 씹는 것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걸쭉한 음식을 준다. 배회를 하는 대상자 섭취 열량 더 먹어야 되죠. 특정 음식을 좋아해도 계속 그 음식을 주면 안 되죠.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침해 대상자 식사 돕기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그릇은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살에 자주 걸린다면은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면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맞지 않는지,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졸려워하거나 초조해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렸다면은 갈아서 제공한다. 또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 전에 미리 온도를 확인한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바지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이런 것들이요. 집안에서 배회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는 좀 쉽죠? 정답은요?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치매 배회 시 방을 바꿔주면 익숙하지 않죠? 창문을 열어놓는 것은 배회를 더 도와요.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집안 조명을 환하게 해야 되고요.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켜놓지는 않는다는 거. 치매 배회 시 돕는 방법,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또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처리한다. 낮 시간에는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배회 코스를 짜준다. 어디에? 실내에다가 짜주는 거예요. 또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답입니다. 훔쳐갔다? 도둑망상이에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답이에요.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도둑망상의 답이에요.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 잊어버리셨어요? 어디서 잊어버리셨어요? 묻지 않아요. 감정을 그냥 이해하고요. 수용해야 됩니다. 계속 잊어버리면요. 왜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죠? 망상에 있는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해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기미상궁이 돼야 돼요. 먼저 먹어봐야 돼요. 의심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설득하지 말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죠? 그냥 이해하고요. 최대한 수용해 줍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괜찮네요. 이제 드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침해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 목욕 돕기네요.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목욕을 거부하면은요, 중지해야 됩니다.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목욕을 강요하면은요, 안 돼요. 목욕 과정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또 욕조와 욕실 바닥에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죠. 목욕을 거부하는데 계속 시키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중지하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질녘이 포인트입니다.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하며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하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해질녘은요, 석양증후군이죠. 해질녘만 되면 이상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묻지 않죠. 조명은 켜둔다. 석양증후군, 해질녘만 되면 어두컴컴해지면 이상해지기 때문에요. 커튼이 있으면 커튼으로 창문을 가려요. 불을 환하게 켜주면서 밤이 아니라는 것을 연출해 주는 것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요? 화장실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보기가 나왔지만요. 보통은 그 노출증에는요,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또는 옷을 침착하게 입혀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성추행했어. 또는 자위행위를 했어. 좀 강도가 세질 때,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요,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남자 침해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면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요? 일단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를 줘야겠죠. 제가 침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침해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침해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침해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침해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침해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약물의 중요성을 설명한 문제잖아요. 정답은요? 침해약은 도움이 돼요 이거죠.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제가 침해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문제를 읽으면서요, 포인트를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던지 CBT어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표시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정답은요?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해야 됩니다.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되죠? 대상자의 방은요, 가족과 가까이, 화장실과 가까이 배치하는 게 좋고요. 난간, 어두운 색 테이프 아니죠? 밝은색 야광 테이프 좋죠? 둥근형 문고리 좋아요? 아니죠. 막대형이 좋아요. 잡기도 편하고요.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습니다.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2층이 좋다는 소리잖아요. 원래는 1층이 좋다. 보다는 하면은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1층이 좋다, 앞치마가 좋다,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이런 것들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앉아있잖아요. 휠체어는요. 이 손이 닿게 조절해준다. 좋습니다.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 졸고 있다면은요, 밤에 숙면 안 되죠? 낮잠 자면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볼게요.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잠 오겠죠.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졸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자장가예요.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거.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서 낮에 좀 자지 않게 한다. 낮잠을 피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 제공.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가장 적합한 답을 찾는 거예요. 수면을 도우려면은요, 숙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낮잠을 자면 안 돼요.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낮잠을 자지 않게 해야 되죠.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더 잘하는 거죠.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숙면이 어렵다.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어줘라. 그랬어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너무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너무 공복엔 잠이 안 오니까.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요 소화시키느냐고 숙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배회죠. 1. 새로운 방으로 바꿔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익숙한 환경,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추억을 나누는 게 좋죠. 새로운 방 익숙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면은요 더 안 좋아요. 배회할 때, 석양 증후군일 때 조명을 환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실내의 배회 코스를 짜야 됩니다. 실외 아니에요. 현관문을 열어 창문, 현관문 문은 다 닫아줘야 돼요.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 등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이게 치매약은요 대학병원은 6개월 간격, 일반 병원도 3개월 간격이에요.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거든요. 이 증상을 메모했다가 병원 가는 날 그 담당의, 주치의에게 얘기를 하면은 또 약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약물을 줄이거나 증감해서는 안 되겠죠? 이전에 복용하던 거 아니에요. 항상 최근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치매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치매 대상자가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 증상이 나타날 때 대처법은 1. 좋아하는 물건을 치워놓는다. 2. 낮 시간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3. 집안을 어둡게 유지한다. 4.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4.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정답 5번이죠? 함께 있어준다. 치매 대상자는요, 함께 있어주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물건을 옆에 두고요. 낮 시간에는 활동하게 해야 밤에 잠이 잘 오죠? 집안을 좀 환하게 해주고요. TV를 너무 크게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는요.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4번. 함께 찾아볼까요? 이겁니다. 뭔가 잊어버렸어. 뭔가 훔쳐갔어. 함께 찾아볼까요?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 치매 파괴적 행동은요.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이 우울증으로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치매 초기에 나타나죠?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합니다. 치매 파괴적 행동,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은 지쳐서 파괴 행동을 중지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같은 말로 반복하고요. 왜 그랬는지 상기시키지 않죠? 뭔가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은요,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뭐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은 신체 구속도 하지 않아요. 특정 노인만 보면은 욕하고 하네요. 마주치지 않게 한다. 온화하게 이야기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